안녕하세요. 백두산 호랑이독사입니다. 오늘은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금은 경금과 마찬가지로의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금이 하강하고 꺾이고 내려오고 그리고 수렴하고 다듬는 에너지 다음 단계에 더욱더 이제 어떤 금기의 본질적인 힘이 가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금이 해머와 같은 힘으로 원석의 큰 뭉치를 끼웠다면 드릴과 톱으로 아주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과정을 신금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보다 더 강한 압력을 받아서 다듬어진 보석, 아주 정교한 보석들, 그 다음에 정교한 물품,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에 칼, 톱, 아주 예쁜 액세서리, 그리고 조각칼, 그 다음에 치료용 도구,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도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한 첨단 반도체, 그 다음에 매끈하게 잘 익은 과일, 그 다음에 완성품, 결정체, 이런 것들 등 여러 번 손이 가서 다듬어지는 그런 물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잘 관찰해보면 이런 물품들은 아주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죠. 또 경금이 이런 큰 원석의 어떤 에너지라면, 신금은 그런 원석의 에너지를 잘게 쪼개어서 결정체로서 여러 번 다듬어서 어떤 상품화된 상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은 설립자의 밑에 열십자가 이래 있죠. 그래서 보면 열십자의 중앙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가을이 되면 밤나무에서 밤가시가 벌어지면서 밤톨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밑에 탁 떨어져서 중앙에 딱 매끈한 밤이 탁 중앙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성인데, 매끈한 어떤 결정체가 십자 중앙에 서 있다. 즉 말하자면 열십자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정교한 보석이 혹은 제품의 혹은 결정체가 매끈하게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병화의 불을 비춰주면 매우 아름답겠죠. 이제 이렇게 땅 밑에 떨어지게 되면 밤이 매끈하고 토실토실하게 되어서 아주 결정체로서 아름답고 맛있고 또 상품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단 이 키워드를 좀 보면요, 정교, 그다음에 세밀, 첨단, 가공, 수선, 압축, 세공, 수학, 그 다음에 결실, 그 다음에 정리하고 정돈한다, 그 다음에 포획한다, 그 다음에 거두어들인다. 이러한 운동성을 통한 결과물을 보게 되는 것이 신금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양어선에 배가 나가서 거물을 쫙 던지는, 거물을 준비해가지고 던지기 전이 목의 활동이라면 확 던져놓죠. 던져서 펼친다, 화의 활동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놔둡니다. 토의 활동입니다. 거두어들이게 되는 거죠. 거두어들이는 것이 금의 활동입니다. 즉, 금의 활동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거두어들이게 되니까 결과물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러한 활동성이 어떤 금의 활동성, 그 중에서도 신금의 활동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날에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가을이 되면 수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볼까요? 화, 토, 금. 이때 움켜쥐게 되는 거죠. 어떤 과일이나 콩, 결과물을 움켜쥐게 됩니다. 화, 토, 금. 이렇게 움켜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차가 시동을 걸어서 속력을 내어서 100km 이상의 속력을 유지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게 되면 그 운동성은 줄어들게 되지만은 A에서 B까지 움직인 어떤 거리가 있는 거죠. 목적지에 왔다는 거지.
결과를 창조했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화의 운동성, 목화토의 운동성을 거두어 들이는 어떤 그런 운동성이 된다. 이제 건축물의 골격을 갖추고 거푸집을 통해서 콘크리트를 붓게 되죠. 그러면 완전한 건물이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를 이제 신금의 어떤 그런 활동과 운동과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이제 말려서 양생하는 과정은 임계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체 부위도 금과 같이, 경금과 같이 폐와 대장을 같이 잡아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목, 화, 토, 금, 수의 과정인데, 금이 위 다음에 폐는 여기서부터까지 걸쳐 있으니까 폐, 그 다음에 대장, 이런 것이 또 신금, 어떤 그런 이 신체 부위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를 잡을 때 돌아가는 쪽, 차를 보면 운전석에 타는 것을 목, 그 다음에 앞부분으로 화, 그 다음에 범퍼와 번호판을 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조수석을 금이라고 하면, 신금은 그 조수석에서 뒤쪽으로 물러가는 그 위치, 여기를 신금의 위치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뒷공간을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중앙에서 뒷공간으로 넘어가가지고 빠져나가기 전, 완전 뒤로 빠져나가기 전에 어떤 그런 공간을 신금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신금은요, 이제 한문도, 한자도 이제 경금과 같이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서역서, 흰백, 경사경, 그 다음에 아래하, 열매실, 바위암, 이런, 경금과 신금은 같은 어떤 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문도 이렇게 같이 취용해서 이렇게 써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금은 하나 이제 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금은 보석으로 다듬기 전의 원석으로 본다면 신금은 하나의 원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민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바늘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그 신금은 병화작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화가 화가 비추어 주어서 신금의 보석을 빛나게 해줄 때,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때에 이 보석이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물론 병신 합작용이라고 해서 병화의 에너지 운동성이 확 펼치고 그다음 확장하고 넓히는 운동성에 신금은 오그라들고 뭉치고 응축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서로 만날 경우에는 합작용에 의해서 서로 이제 둔화되는 작용도 있겠지만, 에너지 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병화의 태양이 혹은 병화의 전등이 혹은 병화의 불빛이 신금의 보석을 비춰주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의 가치를 더하게 해주는 것이 또 병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금과 정화의 작용은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신금의 다듬어진 보석이 정화라고 하면서 화롯불, 그 다음에 용광로 불로 보는데, 용광로 불을 다시 이 다듬어진 보석에 비추게 갖다 대게 되면 이 신금에 거슬림이 발생한다든지 보석을 다시 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 명식에 해석할 때에도 신금이 병화와의 또 작동이 있느냐,